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허리가 뻣뻣하고 계단 오를 때마다 무릎이 아픈 경험이 있으신가요? 60대 이후 관절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놓치고 있는 핵심적인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30년간의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검증된 구체적인 방법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내일 아침부터 몸의 변화를 직접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25년간 중년과 노년층의 근골격계 건강을 연구하고 임상에서 직접 적용해온 물리치료 전문가입니다. 그동안 3만 명 이상의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발견한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관절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 중 약 85%가 실제로는 통증 부위가 아닌 다른 곳에 진짜 원인을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개인차는 있지만 이런 숨겨진 연결고리를 이해하면 훨씬 효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관절 통증을 방치하면 일상생활이 점점 제한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아침에만 뻣뻣했던 허리가 하루 종일 불편해지고 가벼운 산책도 부담스러워집니다. 무릎이 아파서 계단을 피하다 보면 근력은 더욱 약해지고 결국 외출 자체를 꺼리게 되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이런 상황이 6개월 이상 지속되면 전체적인 체력 저하로 이어져 회복이 더욱 어려워집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통증이 시작되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나이 탓으로만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다릅니다. 우리 몸은 정교한 균형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한 부분의 작은 변화가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발목 유연성이 10도만 감소해도 무릎과 허리에 연쇄적인 부담이 가해집니다. 이런 미묘한 변화들이 수년간 누적되면서 결국 통증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본 원인을 찾아야 진정한 해결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68세 김모 씨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년 전만 해도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근처 공원을 40분씩 걸으며 활기찬 하루를 시작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허리와 무릎 통증이 시작되면서 산책 시간이 30분, 20분으로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6개월 후에는 집 앞 마트에 가는 것조차 힘들어 하시며 하루에 300보도 걷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통증 때문에 활동량이 줄어들면서 근력도 함께 약해지는 악순환이었죠. 하지만 김모 씨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올바른 방법을 적용한 지 3개월 후 다시 매일 35분씩 걸을 수 있게 되셨고 지금은 주 3회 등산까지 즐기고 계십니다. 심지어 2년 전보다도 더 활기찬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죠.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했을까요? 비밀은 통증 부위가 아닌 진짜 원인 부위를 찾아서 해결했기 때문입니다. 김모 씨의 경우 무릎과 허리 통증의 실제 원인은 약해진 엉덩이 근육과 경직된 발목이었습니다. 여기서 김모 씨가 회복할 수 있었던 첫 번째 핵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우리 몸이 하나로 연결된 전체 시스템이라는 사실을 이해한 것입니다. 무릎이 아프다고 해서 무릎만 문제인 것이 아니라 발목이나 골반의 불균형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치 자동차의 바퀴 정렬이 틀어지면 타이어가 한쪽만 빨리 닳는 것처럼 우리 몸도 한 부위의 불균형이 다른 부위에 연쇄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발목의 유연성이 20도 정도 떨어지면 무릎이 그 부족함을 보상하려다 정상보다 30% 더 많은 부담을 지게 됩니다. 무릎이 제 역할을 못하면 허리가 더 많은 부담을 지게 되는 연쇄 반응이 일어납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런 보상 패턴이 3개월 이상 지속되면 관련 근육들의 불균형이 고착화되어 만성 통증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70% 이상 높아집니다. 이런 연결고리를 이해하면 왜 통증 부위만 치료해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려운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악순환을 끊고 건강한 관절을 되찾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해결 방법은 아침 기상 직후 침대에서 하는 5분 관절 깨우기 루틴입니다. 잠에서 깬 직후 우리 몸의 관절들은 8시간 동안의 고정된 자세로 인해 경직 상태에 있습니다. 이때 갑작스럽게 움직이면 관절과 근육에 무리가 갈 수 있어 부드러운 깨우기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관절 주변 조직들의 회복력이 떨어져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먼저 누운 자세에서 양쪽 무릎을 가슴 쪽으로 끌어안는 동작부터 시작하세요. 무릎을 양손으로 부드럽게 감싸고 천천히 가슴 쪽으로 당기되 통증이 느껴지지 않는 범위에서 30초간 유지합니다. 이 동작은 허리 하부의 긴장을 풀어주고 골반 주변 근육들을 이완시켜줍니다. 호흡은 자연스럽게 하시고 무릎을 당길 때 숨을 깊게 들이쉬고 이완할 때 천천히 내쉬시면 됩니다. 절대 무리하지 마시고 개인의 유연성에 맞춰 조절하세요. 다음은 침대에서 옆으로 누워서 하는 척추 비틀기 스트레칭입니다. 오른쪽으로 누워 무릎을 90도로 구부린 상태에서 왼쪽 팔을 천천히 뒤쪽으로 돌려 침대에 닿도록 합니다. 이때 골반은 최대한 고정하고 상체만 비트는 것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20초간 유지한 후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실시하세요. 이 동작은 척추 사이사이 관절의 움직임을 회복시키고 흉추와 요추의 연결 부위를 부드럽게 만들어 하루 종일 허리가 훨씬 편안해집니다. 세 번째로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서 하는 발목과 무릎 관절 활성화 운동입니다. 한쪽 발을 들어 발목을 시계 방향으로 15회, 반시계 방향으로 15회씩 천천히 돌려주세요. 발목 관절의 경직을 풀어주면 걸을 때 무릎과 허리로 전달되는 충격을 최대 4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양쪽 발을 번갈아 가며 실시하되 어지러움이 있으신 분은 침대에 손을 짚고 안전하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발가락도 함께 움직여 발 전체의 혈액순환을 도와주세요. 네 번째는 앉은 자세에서 어깨를 크게 돌려주는 동작으로 상체까지 깨워줍니다. 어깨를 앞에서 뒤로 15회, 뒤에서 앞으로 15회씩 천천히 돌리면서 목과 어깨의 긴장을 풀어주세요. 밤사이 베개 높이나 자세로 인해 경직될 수 있는 상부 척추와 어깨 주변 근육들을 부드럽게 이완시켜줍니다. 마지막으로 목을 좌우로 천천히 돌려 경추의 움직임도 확보해주세요. 이 5분 루틴을 매일 실시하면 하루 종일 관절의 움직임이 훨씬 부드러워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핵심 방법은 의외로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입니다. 바로 엉덩이 근육 강화인데 이것이 허리와 무릎 통증 완화에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제가 임상에서 관찰한 바에 따르면 관절 통증을 호소하는 60대 이상 분들의 약 85%가 엉덩이 근육의 현저한 약화를 보였습니다. 특히 대둔근과 중둔근의 근력이 정상인의 55% 수준까지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물론 개인차는 있지만 이 부위를 집중적으로 강화하면 대부분 2주에서 4주 사이에 통증 완화 효과를 경험하게 됩니다. 엉덩이 근육이 약해지는 이유는 현대인의 생활 패턴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하루 평균 7시간 이상 앉아서 생활하게 되면서 엉덩이 근육들이 계속 늘어진 상태로 있게 됩니다. 마치 고무줄을 오랫동안 늘여놓으면 탄력을 잃는 것처럼 엉덩이 근육들도 점점 힘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60세 이후에는 이런 현상이 더욱 가속화되어 매년 약 3에서 5%씩 근력이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폐경 이후 호르몬 변화로 인해
근손실이 더욱 빨라질 수 있습니다. 엉덩이 근육이 약해지면 골반이 불안정해지고 이는 곧바로 허리에 과도한 부담을 줍니다. 정상적으로는 엉덩이 근육이 골반을 안정적으로 지지해야 하는데 이 기능이 떨어지면 허리 근육들이 그 역할을 대신하려고 과도하게 긴장하게 됩니다. 동시에 걸을 때 무릎이 안쪽으로 쏠리는 현상이 나타나 무릎 관절에도 비정상적인 압력이 가해집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연골 마모가 가속화되고 관절염 발생 위험도 2배 이상 높아진다는 연구 보고가 있습니다. 국제임상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엉덩이 근력이 15% 증가할 때마다 무릎 통증은 평균 20%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허리 통증의 경우 엉덩이 근력 강화 후 약 75%의 환자에서 유의미한 개선을 보였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다만 이는 일반적인 경향이며 개별적인 상황과 기존 질환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디스크 탈출증이나 척추관 협착증 같은 구조적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 후 진행하셔야 합니다. 가장 효과적이면서도 안전한 엉덩이 근육 강화 운동은 의자를 이용한 스쿼트입니다. 의자 앞에 서서 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발끝을 약간 바깥쪽으로 15도 정도 향하게 합니다. 팔은 가슴 앞에서 교차시키거나 앞으로 뻗어 균형을 잡으세요. 천천히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을 반복하되 내려갈 때는 4초에 걸쳐, 천천히 올라올 때는 2초에 걸쳐 일어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처음에는 의자에 실제로 앉았다 일어나시고 익숙해지면 의자에 살짝 닿기만 하고 다시 일어나는 형태로 발전시키면 됩니다. 운동 강도는 개인의 체력과 관절 상태에 맞춰 세심하게 조절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하루 5회씩 2세트로 시작해서 일주일마다 2회씩 늘려 최종적으로는 20회씩 3세트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각 세트 사이에는 90초 정도 충분한 휴식을 취하시고 운동 중에 무릎이나 허리에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지면 즉시 중단하세요. 근력이 향상되면서 일상생활에서도 계단 오르기, 의자에서 일어나기, 높은 곳의 물건 꺼내기 등이 훨씬 수월해지는 것을 2주 내에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올바른 호흡법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앉을 때 숨을 천천히 들이쉬고 일어날 때 숨을 힘차게 내쉬면서 복부에 살짝 힘을 주세요. 이렇게 하면 코어 근육도 함께 강화되어 허리 안정성이 더욱 향상됩니다. 마치 풍선을 부풀리듯 복부를 팽창시키는 것이 아니라 배꼽을 등 쪽으로 살짝 당기는 느낌으로 복근에 힘을 주시면 됩니다. 단, 고혈압이나 심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호흡을 멈추거나 과도하게 힘을 주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엉덩이 근육 강화를 위한 보조 운동으로 옆으로 누워서 하는 다리 들기가 있습니다. 옆으로 누운 상태에서 위쪽 다리를 천천히 들어 올렸다 내리는 동작을 20회씩 양쪽으로 실시하면 중둔근 강화에 특히 효과적입니다. 이때 다리를 너무 높이 들지 말고 30도 정도만 들어 올리는 것이 적당하며 2초에 걸쳐 올리고 3초에 걸쳐 내리는 속도로 조절하세요. 몸통은 일직선을 유지하고 골반이 앞뒤로 기울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시며 목 밑에 베개를 받쳐 편안한 자세를 유지하세요. 세 번째이자 가장 핵심적인 방법은 걷기 방식의 혁신적 변화입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그냥 걷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시지만 어떻게 걷느냐가 관절 건강에 결정적인 차이를 만듭니다. 잘못된 걷기 패턴은 오히려 관절에 더 많은 부담을 주어 통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올바른 걷기는 관절 연골에 영양분을 공급하고
주변 근육을 균형 있게 발달시키는 가장 자연스럽고 효과적인 치료법입니다. 특히 연골에는 혈관이 없어서 움직임을 통한 압박과 이완이 영양 공급의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올바른 걷기가 더욱 중요합니다. 먼저 걷기 전 준비 운동의 중요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자리에서 발 뒤꿈치 들기를 30회 실시하여 종아리 근육을 활성화시킵니다. 종아리는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릴 만큼 혈액순환에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이를 먼저 깨워주면 걸을 때 전체적인 혈액순환이 훨씬 원활해집니다. 이어서 제자리에서 무릎 올리기를 15회씩 양쪽으로 실시하여 고관절과 무릎 관절의 움직임을 준비시켜 주세요. 마지막으로 발목을 앞뒤 좌우로 움직여 관절을 충분히 풀어주시면 부상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올바른 걷기 자세의 핵심은 발의 착지 방법에 있습니다. 발 뒤꿈치부터 착지하여 발바닥 중앙 발가락 끝으로 자연스럽게 체중을 롤링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발 뒤꿈치가 지면에 닿는 순간 무릎은 살짝 구부러진 상태여야 하고 완전히 펴진 상태로 착지하면 무릎 관절에 과도한 충격이 가해집니다. 보폭은 평소보다 약간 작게 하되 너무 작으면 비효율적이므로 자신의 키에서 100을 뺀 센티미터 정도가 적당합니다. 예를 들어 키가 160cm라면 60cm 정도의 보폭이 이상적입니다. 걷는 속도는 개인의 체력과 관절 상태에 따라 조절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분당 90보에서 110보 정도가 관절 건강에 가장 유익합니다. 너무 빠르면 관절에 부담을 주고 너무 느리면 운동 효과가 떨어집니다. 적절한 속도인지 확인하는 간단한 방법은 걸으면서 옆 사람과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을 정도의 강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만약 숨이 많이 차서 말하기 어렵다면 속도를 줄이시고 전혀 힘들지 않다면 조금 더 활기차게 걸으시면 됩니다. 또한 팔 흔들기도 중요한데 자연스럽게 앞뒤로 흔들어 전신 운동 효과를 높이세요. 걷는 시간은 관절 건강 회복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최신 연구에 따르면 하루 25분에서 35분 정도의 걷기가 관절, 연골의 영양 공급과 주변 근육 강화에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10분부터 시작해서 매주 5분씩 늘려가는 것이 안전하며 개인의 체력 수준과 관절 상태에 따라 세심하게 조절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연속해서 걸을 필요가 없다는 점입니다. 10분씩 3번 나눠 걸어도 30분 연속으로 걷는 것과 거의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으므로 부담 없이 시작하세요. 걷는 환경 선택도 관절 보호에 중요합니다. 가능하면 아스팔트나 콘크리트보다는 흙길이나 잔디, 우레탄, 트랙 같은 부드러운 표면에서 걷는 것이 관절 충격을 30% 이상 줄여줍니다. 딱딱한 바닥에서 걸을 때는 쿠션이 충분한 운동화를 착용하여 충격을 완화시키세요. 신발 밑창이 너무 딱딱하거나 굽이 3cm 이상 높으면 관절에 무리를 줄 수 있으므로 발 뒤꿈치가 2cm 이하이면서 쿠션이 충분한 신발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발이 너무 헐거우면 발목이 불안정해질 수 있으니 적당히 조여지는 것이 좋습니다. 걷는 도중 관절에 통증이 느껴지면 즉시 휴식을 취하고 상황을 냉정하게 평가해야 합니다. 가벼운 뻣뻣함이나 운동 시작 시의 경미한 불편감은 정상적인 반응일 수 있지만 날카로운 통증이나 지속적인 아픔은 무리한 운동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통증이 운동 후에도 2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다음 날까지 남아있다면 운동 강도를 50% 정도 줄이거나 의료진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무릎이나 발목에 붓기나 열감이 동반될 때는 걷기를 중단하고 충분한 휴식과 함께 냉찜질을 20분간 적용하세요.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숨겨진 핵심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통증이 느껴지는 부위가 실제 문제의 원인이 아닐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처음에 언급했던 몸의 연결성과 숨은 원인을 찾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무릎이 아프다고 해서 무릎만 보면 진짜 원인을 찾기 어려운 경우가 실제로 매우 많습니다. 임상 경험상 무릎 통증 환자의 약 70%에서 발목이나 엉덩이의 문제가 근본 원인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허리 통증의 경우에는 85% 이상에서 엉덩이나 골반의 불균형이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발목의 배굴 각도가 정상보다 15도 부족하면 걸을 때마다 무릎이 그 부족한 움직임을 보상하려고 비정상적으로 회전하게 됩니다. 이런 미세한 보상 패턴이 하루에 평균 8,000보씩 반복되면서 무릎 관절에 누적된 스트레스가 결국 통증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 무릎만 치료해서는 근본적인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발목의 유연성을 회복해야만 무릎 통증도 사라질 수 있습니다. 마치 강물의 상류에서 오염이 되면 하류를 아무리 정화해도 소용없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마찬가지로 허리 통증의 경우도 실제로는 엉덩이 근육의 약화나 고관절의 경직이 원인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엉덩이 근육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허리 근육들이 과도하게 일해야 하고 결국 허리에 통증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연결관계를 이해하면 왜 지금까지 통증 부위만 마사지하거나 파스를 붙여도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진짜 원인은 다른 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누수되는 곳만 계속 닦아내봤자 소용없고 수도꼭지를 잠가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런 관점의 전환이 바로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었던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통증 부위가 아닌 원인 부위를 찾아서 해결해야만 진정한 회복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열이 날 때 이마만 차갑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열의 근본 원인인 감염을 치료해야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런 전체적 관점에서 접근하면 놀라운 회복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김모 씨처럼 많은 분들이 이런 방법으로 건강을 되찾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진짜 원인 부위를 찾을 수 있을까요? 전문적인 평가가 가장 정확하지만 집에서도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자가 체크 방법들이 있습니다. 허리가 아플 때는 엉덩이 양쪽을 엄지손가락으로 꾹 눌러보세요. 한쪽이 더 딱딱하거나 아프다면 그쪽 엉덩이 근육의 약화나 긴장이 허리 통증의 원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한쪽 다리로 30초간 서 있기를 해보면 균형을 잡기 어려운 쪽이 약한 쪽입니다. 눈을 감고 해보면 더욱 정확한 평가가 가능합니다. 무릎이 아플 때는 발목을 위아래로 움직여보는 검사가 매우 도움됩니다. 발끝을 최대한 몸쪽으로 당겨보고 양쪽의 차이를 세심하게 비교해 보세요. 뻣뻣하거나 움직임에 제한이 있는 쪽의 발목 경직이 무릎 통증에 영향을 주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앉은 자세에서 무릎을 완전히 펴보는 동작도 유용합니다. 완전히 펴지지 않거나 허벅지 뒤쪽이 심하게 당기는 느낌이 있다면 햄스트링 근육의 긴장도 무릎 통증의 한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간단한 자가 검사를 통해서도 어느 부위에 더 집중해야 할지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목과 어깨 통증의 경우에는 턱 당기기 동작을 해보세요. 턱을 목 뒤쪽으로 당기면서 목을 길게 늘리는 느낌으로 15초간 유지해 봅니다. 이 동작이 어렵거나 목 앞쪽이 많이 당긴다면 목과 어깨 주변 근육들의 불균형이 있다는 신호입니다. 또한 양쪽 어깨 높이를 거울 앞에서 확인해 보시면 한쪽이 더 올라가 있거나 앞으로 말려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자세 불균형이 목과 어깨 통증의 주요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이런 원리를 바탕으로 한 통합적 접근법을 실제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는 앞서 말씀드린 5분 관절 깨우기 스트레칭으로 관절의 경직을 부드럽게 풀어주세요. 오후에는 의자 스쿼트로 엉덩이 근육을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저녁에는 올바른 방법으로 걷기를 실시합니다. 이 세 가지를 하루 루틴으로 만들면 상호 보완적인 시너지 효과가 나타납니다. 각각의 운동이 따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전체적인 균형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운동들을 기계적으로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 상태를 세심하게 관찰하면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어느 부위가 더 뻣뻣한지, 어떤 동작에서 더 제한이 있는지 느껴보세요. 이런 미세한 변화들을 인지하고 그에 맞게 운동 강도나 횟수를 조절하는 것이 진정한 치료입니다.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치료 원칙입니다. 통증이 있을 때는 무리하지 말고 컨디션이 좋을 때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안전 수칙들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성 통증이 있거나 관절 부위의 붓기와 열감이 동반될 때는 모든 운동을 즉시 중단하고 48시간 이상 휴식을 취하셔야 합니다. 또한 최근 3개월 내에 관절 수술을 받으셨거나 인공관절을 삽입하신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료진과 상의 후 단계별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당뇨병이나 고혈압 같은 만성 질환을 관리 중이신 분들도 운동 강도 조절에 대해 주치의와 상담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혈압약을 복용 중이라면 갑작스런 체위 변화 시 어지러움이 있을 수 있으니 천천히 움직이세요. 운동 효과를 극대화하는 생활 속 보강 방법들도 함께 실천하시면 더욱 빠른 개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는 따뜻한 물로 10분간 샤워하여 근육을 자연스럽게 이완시키고 하루 중 틈틈이 계단 이용 빈도를 점진적으로 늘려보세요. 다만 무릎의 통증이 심할 때는 절대 무리하지 마시고 평지 걷기부터 차근차근 시작하시면 됩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할 때는 난간을 가볍게 잡고 안전을 확보한 상태에서 천천히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내려갈 때는 올라갈 때보다 무릎에 더 많은 부담이 가므로 더욱 조심스럽게 움직이세요. 식이 관리 측면에서는 항염 효과가 있는 음식들을 의식적으로 늘려보시는 것이 관절 건강에 도움됩니다. 등푸른 생선을 주 2회 이상 섭취하시고 견과류를 하루 한 움큼씩 드시면 오메가3 지방산과 비타민 E가 관절 염증을 줄여줍니다. 특히 고등어, 꽁치, 정어리 같은 생선에는 EPA와 DHA가 풍부해 관절 연골 보호에 효과적입니다. 반대로 가공식품이나 단순당이 많은 음식, 트랜스 지방이 포함된 제품들은 체내 염증을 증가시킬 수 있으니 가능한 줄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이런 식이 변화도 개인의 건강 상태와 기존 복용 약물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온열 관리도 관절 통증 완화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저녁 시간에 40도 정도의 따뜻한 물에 20분에서 25분 정도 족욕을 하시면 하체 전체의 혈액순환이 현저히 개선됩니다. 족욕 중에는 발목을 천천히 돌리거나 발가락을 움직여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허리 통증이 있을 때는 핫팩을 20분간 적용하되 너무 뜨겁지 않게 수건으로 한번 감싸서 사용하세요. 단 급성 염증이나 부종이 있을 때는 온열보다는 냉찜질이 더 적절할 수 있으니 상황에 따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냉찜질은 15분을 넘지 않도록 하고 너무 차가우면 수건으로 감싸서 사용하세요. 수면의 질도 관절 건강과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잠자리에서 무릎 사이에 베개나 쿠션을 끼우고
주무시면 척추와 골반의 정렬이 좋아져 허리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너무 높은 베개는 목과 어깨에 부담을 주므로 7cm에서 10cm 높이의 베개가 대부분의 사람에게 적당합니다. 매트리스가 너무 푹신하면 허리가 과도하게 굽어져 부담을 줄 수 있으니 적당한 단단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옆으로 누워 잘 때는 아래쪽 팔이 저리지 않도록 적절히 위치를 조정하세요. 일상생활에서의 작은 자세 변화들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의자에 앉을 때는 엉덩이를 등받이에 바짝 붙이고 발은 바닥에 평평하게 놓으세요. 무릎과 고관절이 90도 정도 각도를 유지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장시간 앉아 있을 때는 30분마다 일어나서 가볍게 몸을 움직여 주시고 무거운 물건을 들 때는 허리를 구부리지 말고 무릎을 굽혀서 들어 올리시기 바랍니다. 물건을 들 때는 몸에 최대한 가깝게 붙여서 들어야 허리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이나 책을 볼 때도 목과 어깨 건강을 위해 자세에 주의하세요. 고개를 30도 이상 숙이지 말고 시선을 15도 정도만 아래로 향하게 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컴퓨터 작업을 하실 때는 모니터 상단이 눈높이와 같거나 약간 아래 오도록 조정하시고 키보드와 마우스는 팔꿈치가 90도 각도를 유지할 수 있는 높이에 두세요. 장시간 같은 자세로 작업할 때는 일시간마다 목과 어깨 스트레칭을 간단히 해주시면 경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운동화 선택도 관절 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발아치를 적절히 지지해주고 뒤꿈치 쿠션이 충분한 신발을 선택하세요. 신발이 너무 낡아서 밑창이 한쪽으로 많이 닳았다면 교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집안에서도 맨발보다는 쿠션이 있는 실내화를 착용하시면 발목과 무릎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이힐이나 굽이 높은 신발은 가능한 피하시고 어쩔 수 없이 착용해야 한다면 이 시간을 넘기지 마시고 중간중간 벗고 발을 쉬게 해주세요. 이제 오늘부터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단계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주차에는 내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침대에서 무릎 끌어안기 스트레칭을 30초간 해보세요. 점심시간에는 의자에서 일어났다 앉았다 하는 동작을 5회만 천천히 실시해 보시고 저녁 식사 후에는 집 주변을 10분간 천천히 걸어보세요. 이 세 가지만으로도 다음날 아침 몸의 느낌이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무엇보다 몸의 변화를 세심하게 관찰하면서 점진적으로 늘려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2주차부터는 아침 스트레칭을 3분으로 늘리고 척추 비틀기와 발목 돌리기를 추가해 보세요. 의자 스쿼트는 하루 8회씩 2세트로 늘리고 걷기 시간도 15분으로 연장합니다. 3주차에는 각 운동의 강도와 시간을 조금씩 늘려가되 절대 무리하지 마시고 몸이 적응할 시간을 충분히 주세요. 한 개월 후에는 아침 5분 스트레칭, 15회씩 3세트 스쿼트, 25분 걷기까지 발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쯤이면 일상생활에서 계단 오르기나 의자에서 일어나기가 훨씬 수월해지는 것을 직접 체감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절 통증은 하루아침에 생기지도 하루아침에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면 분명히 개선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만난 수많은 분들이 이런 방법으로 다시 활기찬 일상을 되찾으셨습니다. 특히 김모 씨처럼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실천하신 분들은 예상보다 훨씬 빠른 회복을 보여주셨습니다. 물론 개인차가 있고 심각한 구조적 문제나 질환이 의심될 때는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셔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마음가짐입니다. 처음 일주일은 효과가 미미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2주 차부터는 작은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3주가 지나면서
몸이 더 가벼워지고 4주 후에는 확실한 개선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런 변화의 과정을 이해하고 인내심을 갖고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성공의 핵심입니다. 몸은 정직해서 투자한 만큼 반드시 보답해 줍니다. 다만 그 변화가 눈에 띄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은 모두 안전하고 집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특별한 장비나 도구 없이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으니 부담 갖지 마시고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의 관절 건강이 하루빨리 회복되어 원하시는 모든 활동을 다시 자유롭게 즐기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건강한 관절로 활기찬 노년을 보내시는 그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이 영상을 저장하시고 오늘 밤부터 침대에서 무릎 끌어안기 스트레칭 하나만 시작해 보세요. 오늘 알려드린 동작으로 몸의 변화를 직접 경험해 보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